연말이 지나고 한국에 한 달간 다녀왔다. 베를린에서는 바로 한국에 가는 직항이 원래 없어서 뮌헨에 들렸다 가는 여정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직을 베를린으로 하면서 이주를 한 뒤로 처음으로 한국을 가는 거라 설레기도 하고 준비도 미리미리 했다. 한 달간 한국에 있을 건데 2주는 부산 본가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 쓰고 서울에서 보낼 계획이다. 근데 뮌헨에서 인천으로 출국하는데 여권 심사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해버린 것이다. 방금 보도 컨트롤 통과했는데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분명히 여권이랑 워킹 비자, 레지던스 비자를 그 카드로 된 거 갖고 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냈어요. 두 개를. 여권이랑 이렇게 여권이랑 카드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이거 너 왜 운전면허증 갖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비자 그 카드를 안 갖고 오고 레지던스 카드를 안 갖고 오고 그래서 완전 저 패닉해가지고 헉? 그 운전면허증이야? 집에 놓고 온 거 같아. 저분이 어이없어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검사하고 막 전화하고 들어올 때는 또 문제 없나 막 저분도 알아보고 그러더니 일단은 시스템상으로는 너가 있는 그 레지던스 비자 있는 걸로 나오고 날짜 유효하니까 보내주는데 다음번에는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지금 베를린에서 뮌헨 와서 뮌헨에서 한국 가는데 못 나갈 뻔했어요. 다시 베를린 돌아갈 수도 없고 진짜 1년 반 만에 한국 가는데 못 갈 뻔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덤벙거려? 다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운전면허증 갖고 왔어.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드디어 점심 먹습니다. 스시박스 이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도시락 하나에 18유로. 미쳤죠? 얼마야? 거의 2만 얼마 내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8,000원. 거주카드 안 가져와서 놀란 가슴 진정하기도 전에 뮌헨 가격에서 또 한 번 놀라는 베를린 외노자다. 한국 편은 총 2편으로 브이로그를 남기려고 하는데 이번 편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을, 다음 편은 서울에서 친구들과 또는 혼자 보낸 시간들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동생이 공항에서 일해서 심지어 저 안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내려가라고? 고양이를 볼 수. 우리 담이 엄청 커. 보는 사람들 몇 킬로야? 7? 맞나? 4? 7 맨날 헷갈려. 4랑 7은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하늘이 맑다니. 오랜만에 보는 한국의 높은 아파트들과 눈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독일에선 100년도 더 된 건물에서 아날로그식으로 살다가 음식 쓰레기를 분쇄해주는 최신식 개수대가 너무 놀라운 독일 외노자다. 안녕. 이거 줄까? 이거 줄까? 귀여운 고양이 다미와 좀 놀아주다가 한숨 푹 자고 퇴근하고 돌아온 동생이랑 한국에서의 첫 끼를 배달해 먹었다. 보쌈이 왔어요. 이런 배달 음식 너무 먹고 싶었어요. 보쌈에 막국수 이런 거. 치얼스. 드디어 첫 저녁. 진짜 먹고 싶었어. 많이 먹어. 땡큐. 이따가 먹고 선물 언박싱. 예. 마지막으로 엄마 의자.
잘 쓰네. 뭔가 이런 류의 풍족함과 안락함은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다. 다음날 바로 부산 부모님 댁으로 내려온 나는 2주 동안 머무르면서 리모트로 일을 했다. 첫 주는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라 생각보다 수월하게 독일 시간에 맞춰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게 괜찮았다. 근데 오히려 낮에 일을 안 하니까 병원 갔다 마트 갔다 활동을 많이 하게 돼서 정작 쉴 시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2주째가 되니 생각보다 힘들었다. 사실 독일에서 제일 그리웠던 건 한국의 대단한 맛집들 음식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먹을거리들이었다. 야채맛 나는 독일 고구마가 아니라 정말 달콤하고 고소한 한국 고구마. 동네 밀면집에서 포장해온 따뜻한 집에서 먹는 시원한 밀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뒤에서 자주 먹던 다리집 떡볶이. 종류도 많고 맛있고 싼 아이스 라떼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장 그리웠던 집밥. 부산 엄마 아빠의 집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다. 엄마는 늘 부엌에 있고 아빠는 늘 마루에 있다. 변하지 않고 낡아가는 것들은 묘한 안정감을 준다. 읽어보자. 그래, 뭐 모기도 시원한 거. 와, 멋있다. 함께 토끼의 신년을 맞으며 소원을 빌고 동생이 내려온 주말에는 함께 외식도 하고 해운대에 콘도를 예약해서 다 같이 1박을 하고 오기도 했다. 모두가 이렇게 한 방에 누워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나는 동생이랑 어렸을 때부터 방을 같이 쓰지 않아서 같은 방에서 자는 게 어색하다. 부산에 있을 동안 나는 최대한 바다를 많이 보고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다. 독일의 어둡고 우울하고 긴 겨울을 피해 한국에 온 만큼 최대한 햇빛과 바다를 마음껏 보고 즐겨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마저 들었다. 동생과 부모님과 다 같이 내심 먹는 저녁. 앞으로 이런 날을 몇 번이나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통풍으로 고생한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이제 잘 못 마시게 되었고 운전도 이제 오래 못하시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고 한다. 영원히 늙지 않을 것만 같은 엄마도 해마다 조금씩 몸이 고장신호를 여기저기 보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방문이 안 돼서 거의 3년 만에 뵙는 할머니. 80세가 넘으신 할머니는 이제 점점 머리에 안개가 껴서 본인의 엄마를 자꾸 찾으신다. 그 사이 더 늙으신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간 이만큼이나 늙겠지라고 생각한다. 이제 부산에서의 2주가 끝나간다. 독일로 보낼 것들 마트에서 사서 선편 택배로 붙였다. 사실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던 때보다 1년에 돈 일수로 따지면 부모님은 이번에 더 많이 볼 것 같다. 9월에 독일로 또 놀러 오신다고 하시니 금방 다시 볼 것 같다. 다음 편은 엄청나게 추웠던 서울에서의 2주를 공유해 보려고 한다.